그러다 보니까 밑에 놈들이 어떻게 사는 거는 관심이 없어. 원래 이 점이라는 것도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지. 이거는 옛날에 함부로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점에서 나온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안자라는 글자야. 이 안이 무슨 뜻이야? 편안하다는 뜻이잖아. 이게 엄밀히 따져봐. 여자가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야. 그지? 그래서 무당만 무당이란 뜻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무당은 누가 되나? 권력자 시대에는 무당이 아무나 못 됐어. 무당이 누가 됐지? 왕실에서 지명하는 거야. 왕족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연기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천관이라는 벼슬을 줬어.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얘네들 한번 이렇게 딱 자리를 주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다치를 못해. 왜? 신하고 바로 영통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왕들도 함부로 못해 얘들은. 그래서 주로 여자로 삼은 거야. 그래서 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어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 일을 했어. 이게 무슨 글자라 그랬어? 영혼? 이게 무슨 글자라 그랬지 내가? 아주 뭐 안 쳐다보니까 참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게 기우제를 지낸다는 뜻이야. 옛날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는 거야. 그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뭔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백성은 어리석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좀 비 좀 오게 해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제단을 깔고 하늘에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글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이게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걸 무당무자라고 하는 거야. 그 옛날에는 춤춘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춤을 춘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를 내가 무슨 집행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신죽단지를 쭉 위에다 놀아놓고 비 좀 와주세요, 비 좀 와주세요, 비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잖아. 야, 저 사람 정말 귀신 같다. 그래서 신령스럽다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응? 한자는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명리도 잘해. 나중에 분석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 그치? 그럼 여름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날이 더워도 머리에 갓을 쓰고 옷을 내가 제대로 입고 제대로 묶고 이게 밑에가 오두이자야. 요거는 머리 혈자야 이게. 그래서 의강을 갖추고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하라 그래. 하. 더위에도 의강을 갖춰라. 그래서 이 말이 전용돼서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문화가 된 거야. 응? 여러분들 한자는 글자 한 개 가지고도 3시간 4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땐 여름아 요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글자들에 대해서 유래를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어려면서 많은 책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솔직히 얼마나 좋아.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그냥 하지 말래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글자들은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저 지배계층들의 양반들은 한여름에도 막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잖아. 그치? 그 사람들은 뼈가 붙고 있는 거 봤니? 걔네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여름에 모습들 옷 벗고 등목 치는 거야. 이러고 보니까 모습 놈들은 말이야 그냥 산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훌러도 벗고 그냥 시원하다 그러고 막 붙이잖아. 요거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선호했어. 그런데 못하잖아. 얼마나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문화인이고 문명인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여러 합자예요. 응? 봄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 기약 나왔으니까 그걸 말하면 되겠잖아.
봄은 어떤 뜻일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서 이런 글자가 써졌을까? 태양 위에 풀들이 뾰족뾰족 솟아나는 모습. 그래서 이건 춘 그래. 원래는 요 밑에 이것이 이런 글자가 있는데 요거를 뗀 것이 이 글자야. 요거는 뭐냐면 벌레가 꿈틀구리 용자야죠. 응? 추는 뭐 여러분들 다 알잖아. 추는 뭐야? 별을 수확한다는 뜻이야. 이 화가 뭐냐 그러면 익혔다라는 뜻이야. 또 불을 지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추라 그래. 동은 뭐지? 이거는 뭐다? 오이니 이런 어떤 과실 열매들을 오래 먹기 위해서 말려서 걸어놓은 모습이야. 여러분들 저 글자가 다 뜻이 있어. 그냥 의미 없이 만들어진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저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안이나 영이나 이런 글자를 보면 어저께 어떤 저 상담자가 한 사람은 성이 안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안씨가 그 본향이 되게 이제 안씨 본향이 되게 순홍 안씨들이 있는 안씨들은 이제 순홍 안씨죠. 네. 안씨 유래를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지. 한자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안 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대를 나왔어. 이대를 나온 사람이 최고 학벌 나온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소리 저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교육이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 안씨들이 이게 굉장히 고집이 강해. 우리 안강채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원래 안씨, 강씨, 채씨에다가 머리가 곱슬머리고 이빨이 옥리면 그거는 상대도 하지 마라 이런 농담단 얘기가 있거든. 그만큼 이제 원래 옥리들이 고집스럽고 곱슬머리는 고집스럽다는 한계가 없어. 곱슬머리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꼬불꼬불 하니까 이제 보기가 그렇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창식이 명을 할 때 가장 먼저 탄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씨였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안씨를 소멸하자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안씨들은. 우리나라 보면 안중근, 의사, 안창호 뭐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다 안씨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씨들이 굉장히 기괴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분석을 안 했겠냐 걔네들이. 요즘하고는 정권이 틀려져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봐요. 우리가 경계의 대상은 삼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 사실. 우리는 인목이라는 글자를 쓰고 언제가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일본은 보면 묘라는 글자를 써요. 그러면 우리는 인이고 이게 묘단 말이야.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야. 정관으로 보면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야. 여러분들 그 뭐야 우리가 뭐 할 때 뭐 갑질한다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갑질하던 사람들이야. 그럼 모든 우리 그 여러분들 백제 그 누구야 왕인 박사인가? 그 양반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다 문자 전 한자 다 가르쳐주고 그랬잖아. 원래 일본하고 베트남하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를 전파한 나라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유학자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공경을 해가지고 베트남의 어느 왕조의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하를 했어. 그 사람의 본관이 뭐냐면 화산지시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게 유교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있고. 근데 이놈들이 묘니까 이게 봐, 묘는 항상 여기에 빌부터 얻어먹고 사는 애들이야. 일본이 종전에서 망한 다음에 어떻게 큰 줄 알아? 대한민국 유교 났을 때 물자 대주고 큰 나라예요, 여러분들. 응? 이상하게 역사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묘라는 글자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단박경소라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 라디오,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우리 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코끼리 바통사로 일본 많이 갔었잖아. 그런 거, 파나소닉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그 이렇게 작은 그 만들어 가지고 파는 기술이 이게 왜냐면 이게 손이거든 손. 이게 명리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건 하나도 명리 범위를 벗어난 게 없어. 여러분들이 다 메모하고 적어두면 어느 땐가는 여러분들 써먹게 돼 있는 거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러고. 어? 아니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신랑들한테 여러분 한자 써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술 사줄게 그 사람. 어? 물론 뭐 그걸 뭐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명리학자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어? 아유, 뭐 눈에도 안 들어오고 뭐 1년을 해도 모르겠고 당연히 몰라. 1년하고 알면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하고 알면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럼 뭐예요? 그건 천재나 AI가 되는 거지. 사람 능력으로서는 물론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는 계단 있는 차근차근 해야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절대. 어? 내가 다 만들어준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만들어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혀서 그건 없었던 얘기를 하지. 나를 괴롭혀서 뭔가 자꾸 이게 뭔가 뺏어가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전화들도 우라지게 돼 요즘에. 지가 자기 손님 사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병할 차례인가? 앞으로 총무는 오늘 뭐 할 겁니다 하고 얘기하기 알겠어? 그래 이만 오늘 뭐 우리 누구야 장회장이 오늘 뭐 독감에 걸렸다고 그러네. 옛날 뭐 우리 그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지. 온열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고. 그렇다고 또 개만도 못하다 이러면 또 안 되지.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식간 물상을 잠깐 공부를 했어요. 몇 페이지야? 35페이지인가? 자, 식간 물상이라고 우리가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늘 그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 어? 명리에 3대 요소 뭐라 그랬지? 응? 응? 명리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어? 천간, 지지, 육친이라 그랬어. 어?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명리를 공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먹고 활용할 때 가장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천간 육친, 천간 지지 육친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래. 흔히들 보면 공부를 할 때도 무슨 단수 높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들 국민학과 때 왜 기억유형부터 배우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 기억유형부터 배우는. 여러분들 국민학교 애들도 막 입학한 애들도 두들겨 패면서 영어 가르치면 다 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근데 왜 기억유형부터 가르치냐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유형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천간, 지지, 육친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일기들이 여기서 목요일날 공부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20, 30년이 넘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명리의 어느 이 단계는 넘었어요. 지금 넘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안 보고 안 들어도 대충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정도거든 지금. 그러니까 누가 와도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를 해가 지금 육친을 다시 공부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육친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의 육친 한 개 가지고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볼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면 이제 성명학 공부하거든요. 이름 짓는 공부를 해요. 지금 시중에 보면 이름 짓는 법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사람들이 여기 오면 기본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 당연히 안다고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들 육친론이라는 거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그 성명학을 배우러 가면 완전히 수박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성명학은 명리의 꽃이라고. 그러니까 명리 마지막 코스가 성명학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명학의 꽃이 뭐냐면 육친이에요. 응? 그럼 이 육친을 알려면 천간지지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천간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물상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갑을병정이 가리키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측면, 물상적인 측면이 지금 여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글자적인 해석, 그 모양새 해석, 그것을 뜻하는 해석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또 동물적인 해석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어저께 오늘 우리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사주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여기 엄청 복잡하네요. 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오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근본 육치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머릿속에서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산수도 가감승제를 원칙으로 하잖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게 산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산수를 거치지 않고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갑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지난 저번 주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일단 갑은 목이니까 나무를 나타낸다는 거야. 응? 나무 중에서도 아주 단단하고 큰 나무를 얘기한다. 갑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뭐 전봇대 무슨 뭐 이런 산에 가면 큰 나무, 그 다음에 이제 큰 무거진 숲을 이런 걸 다 갑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대들보야. 이게 지붕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대들보거든. 그죠?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해야 동양지제라고 그러잖아. 동이라는 게 동쪽에서 모자가 아니라 이게 기둥동자야. 기둥동자. 응? 이 량자는 썩가래 량자야. 그래서 우리가 동양지자라 그래. 이걸 우리가 갑이라 그런다. 응? 그래서 내가 갑이라는 글자를 사주 어딘가 갖고 있는 사람은 저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적인 기질, 안 배워도 좀 많이 아는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갑이라는 글자. 이거 한 마리 키워볼만 하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 나한테 갑이 맞지 왜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사주 세우는 법을 내가 맨 마지막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거야 내가. 요걸 가르쳐 놓으면 공부 안 해. 맨날 그거 뽑아가지고 딴 사람 거 보고 뭐 이런다고. 약간 농담성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숯불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 퍼니처 이것도 이제 가구야. 또 우리가 이제 보면 꼭 그것이 큰 나무라 그래가지고 큰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씨앗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 갑이라는 것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계절이 언제 태어났느냐를 보고 이 사람은 무슨 큰 나무다, 이 사람은 무슨 뭐 어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이에요. 갑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갑들 고집이 좀 쓸데없는 고집이야. 내가 뭔데?
이런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돌진. 앞으로 뭐 나가는 거, 나아가는 기상을 갑이라 하는 거. 자, 우리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 어마어마한 기상은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야. 그죠? 그래서 돌진의 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야, 사장. 어느 단체, 어느 조직, 어느 직장에 보면 사장적인 가장 높은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CEO라는 그 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반장 맡겨놓으면 잘해. 갑은. 근데 반장 안 맡기고 무시당하면 안 해. 그게 갑의 기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기상이 있어. 그래서 갑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준비 태세 잘 돼 있는 사람이야. 요거를 좀 해야 되겠다. 저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상이야. 그 다음에 인체에서는 머리를 나타내.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 그지? 머리가 맨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책임자. 그 다음에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상적으로는 갑이라고 한다. 자, 을은 뭐라 그랬지? 화촉, 초목. 그 다음에 덩쿨. 그 다음에 을은 새라 그랬잖아. 그죠? 새 중에서도 제비라 그랬지? 제비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겠지만 새라는 놈들이 뭐냐면 세상을 막 날아다니니까 정보력이 좋아. 새들은. 그래서 을목일주들이 보면 아는 게 많아. 깊이는 없는데 아는 게 많다는 거야. 어디 가면 갑목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의젓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하는데 을목들은 아주 말이 많아요. 갑목보다는 좀 그러니까 말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여행 간다 하면 되게 좋아해. 을목이 왜 새들처럼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정보력이 좋아가지고 을목일주들 한 옆에 가 있으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친구 삼을 때 을목을 하나 꼭 데리고 다니라. 그러면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소식. 을목은 그러니까 어디 돌아가면서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가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그 사발통물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비열이야, 이비열. 왜? 을목은 꽃이잖아, 여러분들. 그지? 을목은 꽃을 비유하거든. 갑목은 열매를 얘기하지만 을목은 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어떻게 되지? 비바람 불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졌다는 이별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요런 해가 들어오면 꼭 이별을 하는지 이런 문제가 벌어져.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야. 우리가 저기 저 오상에 있어서 을을 뭐라 그랬지? 바람이라 그랬지. 갑은 우레라 그랬잖아. 그치? 을은 뭐라 그랬어? 바람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계절로는 2월달이야. 그래서 이 2월달이 묘라 그러니까 요 묘라는 글자가 월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기가 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 붓. 그래서 을목일주들이 뭐 기록하고 책 보는 거 이런 거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붓글씨 같은 거 공부하면 잘해. 그리고 털이야. 그래서 이 을목들이 뭐 머리가 돼. 이게 우리가 을목으로 보거든요. 머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사주에 을목이 떠 있는 사람들이 그림 같은 거 그리면 옆에 이제 그 글자 받쳐주는 글자가 어느 글자가 있어. 그것만 받쳐주면 원래 화가들이 많아. 글이라는 글자.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요. 어느 분야에 그 아주 이렇게 그 전공을 해서 그 분야에 어떤 그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슨 가 그러잖아. 가. 이게 가 그러면 집인데 무슨 가, 성악가,
무슨 뭐라 그래 뭐 무슨 숲길 가뭐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 이 가자를 쓰는 게 우리가 을목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설가라든지 이야기꾼 같은 거 하는 걸 우리가 소설가라고 보고 이야기꾼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은 병화부터 들어갑니다. 병화는 뭐냐면 태양을 얘기합니다.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야. 그래서 이 병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갑의 자존심은 아유 나는 부러지지 못해 그냥 부러질 거야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 갑은. 근데 이 병화는 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잘났어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좀 무시했다 그럼 그날 저녁에 초상나는 거야. 아주 이 사람들은 뭐다? 나 때문에 니네들이 먹고 산다는 이상한 오만심이 있어, 오만심. 원래 봐봐, 이게 자기가 하늘이야, 하늘. 하늘인데 내가 하늘인데 너희들을 내가 품고 있노라 이런 뜻이야. 병화라는 글자. 그래서 또 보면 하늘 아래 요 밑에가 큰 대자야. 내가 제일 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병화일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좀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 조금 걔가 불편한 얘기하면 그냥 얼굴이 벌겋게 가루를 내면서 말이야. 그러고 그냥 하고 가버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뒤끝이 없어. 병화가. 저것들이 다 하늘 위에 드러나 있잖아. 그래, 그지? 그래서 뒤끝은 없다. 그래서 병화일간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이제 이게 또 계절 따라 좀 틀려. 계절 따라 틀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말 많이 쓰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이 말 많이 쓰는 사람들이 병화일주들이 많아. 우리가 솔직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옳다, 바르다, 직선적이다 그거를 내가 표현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너한테 얘기해서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병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병화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을 화라 그러잖아. 그지? 병정을 화라 그러거든. 그래서 불이고 연기고 화산을 뜻합니다. 화산.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속, 어떤 차 같은 거에 엔진을 병화라고 그래. 자동차도 병화라고 그러고, 원래 이제, 그 다음에 전자, 가스, 에너지, 허세. 원래 병화는 좀 허세 기질이 있어. 허세 기질. 그 다음에 조금 사치한다 그래. 병화. 자기는 하늘이니까 남한테 좀 이뻐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되잖아. 사치. 좀 사치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걸 병화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양화하고 정화는 음한데, 이제 정화는 뭐냐면 달, 별이야. 음적인 거야.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양의 양이야. 양이 가장 극성할 때를 병화라고 그러고, 정화는 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달, 별, 전기, 통신, 건전지 뭐 이런 거, 레이저, 전등, 광명, 등대, 기도. 그래서 정화일간들이 보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식간 중에서 가장 기도빨 잘 받는 게 정화일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정화일간들 가만 봐봐. 절에 가서 살거나 교회도 꼭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 정화일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봉사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가서 밥 퍼주는 사람들 있지. 절에다 가면은 왜 하지 말라 그래도 절에 가면 밥 퍼주는 사람들 있잖아. 쭉 서서 희생봉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정화일간들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퍼주기 좋아하는데 정화일관들이 또 돈 긁고 모으는 것도 재주가 있어요. 정화일관. 그래서 정화일관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도 저 글자에서만 하는 글자 무지하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는 글자가 뭐냐면 등대 역할을 해요. 등대. 그래서 이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요. 정화를. 그래서 보면 늘 이 생각에 잠겨 있고 뭔가 이렇게 그 감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정화예요. 그래서 병화는 싸움하고 승질나면 너희 새끼 안 봐! 이래놓고 이제 그 다음 날 가면 전화 와. 야 어디 잘 들어갔지? 이게 병화야. 100명 중에 80명 90명이 그래. 근데 정화는 안 그래요. 한번 딱 삐지잖아. 내 차한테 기분 나빴다 그러면 1년이 가도 이게 전화. 그리고 겉으로는 나 괜찮아 이래놓고도 속으로 잘 안 풀어져. 그게 정화일관이야. 없이 피곤해. 그리고 정화일관은 있잖아. 자기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야지만 겪어줘. 아이고 지겨워. 그러니까 만나면 10년 후에 만나도 그 얘기 곱씹어. 너 그때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짓이야? 정자랑 안 맞으시는구나. 정자? 아니 내가 성이 정가야. 근데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글자를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어디에 연, 월, 일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정화를 이게 일로 쓰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반듯하고 봉사정신 강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어떤 그 의협심도 있고 동정도 있고 다 좋은데 정화일관대로 한번 딱 삐지면 그 사람 돌려놓기가 보통 어려운데 그게 정화기. 왜? 여러분들 하늘에 떠있는 별, 달이 그냥 좋아서 떠있는 줄 아니? 그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이 있어. 뭐가 있겠어? 해가 뜨면 자기네들은 존재가 없어지잖아. 그치? 밤에만 막 빛나다가 해가 뜨면 존재가 없어지지. 그래서 사주에 이걸 쓰는 사람이 옆에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다? 늘 이 사람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 피해의식이. 저 새끼 때문에 이런 피해의식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다? 주로 집사일을 합니다. 2인자적인 기질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주가 형성이 그렇게 됩니다. 자, 또 보면 기도, 빛, 봉사, 안내자, 수도자야. 도를 닦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정화일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한번 볼까? 무토는 높은 산이라 했어. 산. 산. 그래서 지구, 대지, 부동산, 땅이니까. 그 다음에 집, 건축, 제방, 창고, 온천, 화산, 용암, 댐, 토속 이래. 그러니까 이 무토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특히 여자들이 사주에 물이 많으면 삶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응? 그리고 여자 사주에 물이 많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가 감당이 안 돼. 막 쓸어버리고 지나가니까 물이 불보다 셉니다. 그때 여자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을 딱 잡아주는 글자가 이 무토야. 그래서 여자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무토가 어딘가 딱 하나가 있으면 이거로 댐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무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는 논밭이야. 논밭. 그 다음에 담, 성벽, 묘지, 모래, 자갈, 레미콘, 도로, 기록, 법전, 중재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기토를 내 일에 쓰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기토가 사주가 좋으면 굉장히 고급진 사주인데 사주가 나쁘면 천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주 결격이 좋으면 장관, 사장 이런 사람들이고 골격이 나쁨보다 주목적인 살이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걸 기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이라는 글자를 보면, 경은 보면 우리가 이제 철망, 금속, 기계, 방앗간, 재봉틀, 바위, 풍력, 군, 경 이런 뜻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돌파력이 있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지? 인이라고 그랬잖아. 이 인이라는 글자는 경이라는 글자를 볼 때 내가 물건이 되는 거야. 왜? 나는 통나무인데 이게 도끼거든. 그럼 도끼로 가니까 잘라야지만 장작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인을 쓰는 사람은 경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부유해져.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우리 정치색을 떠나서 명리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경을 대표하는 글자가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쟁 날 때 미국이 와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응?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뭐 있지만. 그 다음에 이 경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 응?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경이라는 글자를 썼어. 그러니까 인목을 잘 다스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훌륭하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인자를 가꾸고 도와주는 글자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이거든. 그러면 이 경이라는 글자가 미국이나 어디서 이걸 문제가 생긴 걸 다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이라는 글자가 이거를 다스리면, 정이 뭐냐면 경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입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이런 역사적에는 이게 다 명리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쩌다 근데 저거는 감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